누구나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어떤 분은 80을 넘어서도 밝게 웃으며 손자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는데, 또 어떤 분은 같은 또래임에도 병원과 약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노후 전문가들은 간단하고 사소한 것이 이 차이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지요. 젊을 땐 조금 무리해도 괜찮지만 65세, 70세, 75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작은 선택 하나가 삶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 주변에서 다들 한다는 행동, 혹은 주위에서 좋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따라한 것들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단순히 담배와 술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다고 믿으며 챙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년기에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고 지나쳤던, 그러나 반드시 경계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35년차 노인 전문 의사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사례와 연구, 그리고 현장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멀리하라고 강조하는데요. 만약 75세에서 85세에 이 사실을 빠르게 깨닫고 고치게 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진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 짧은 말 안에 노년 건강과 노후 행복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노후 불안을 달래줄 어떤 것에 대한 욕구도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강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장 먼저 파고드는 것이 광고와 상업적 메시지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홈쇼핑 채널을 돌리면, 심지어 인터넷을 보다가도 쏟아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혈관이 젊어진다. 치매 걱정 끝. 오늘부터 드시면 10년은 더 젊어집니다. 이런 문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하루에 최소 2가지 이상의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노인들의 월 평균 건강 관련 지출 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가 아니라 건강 유지용 상품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약해지고 있으니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학 연구를 보면 우리 몸은 단순히 부족분을 채운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채워 넣으면 균형이 깨지고 노년에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치매 예방에 좋다는 문구만 믿고 수년간 관련 제품을 꾸준히 다량 섭취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이거 먹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덜 불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외상에도 피가 멎지않아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제품의 성분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은 불안을 덜기 위해 챙겨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현상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노년층이 믿는 그 필수품이 사실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가 종종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불편한 진실은 광고 속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영상과 유명인의 미소가
그 사실을 덮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믿는 순간, 노후의 길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5세 이후에도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먼저 꼭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와 약사는 침묵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의사와 약사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헉하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우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조식품 산업은 이미 거대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약국의 매출 상당 부분이 보조식품에서 나오고 병원에서도 환자가 선생님,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단호하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스스로 그 제품을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이미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까지 좋다더라 하며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의사가 부정하면 환자는 서운해하거나 심지어는 왜 나만 못 먹게 하느냐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수없이 그런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환자의 기대와 불안을 생각하면 선뜻 뱉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사라는 존재는 환자를 안심시키는 사람이지 희망을 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딜레마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해관계의 얽힘입니다. 제약사와 보조식품 회사는 연구 지원, 광고 후원, 심지어는 학회 활동까지 깊숙이 관여합니다. 논문을 읽어도 그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기업의 자금이 들어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차라리 말을 아낍니다. 확실히 해롭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약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약국에서 환자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을 때 솔직히 말해 굳이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하면 매출은 줄어들고 환자는 다른 약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해해 보이는 제품을 권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치 않은 제품을 먹는 사이 환자는 스스로 몸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갑을 잃고 누군가는 건강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의 행복 역시 사라지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말자. 환자가 불편해해도 내가 미움을 받아도 있는 그대로 말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필수품 중 5가지는 사실은 별다른 것이 없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균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보조제가 다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이 약해지고 영양이 부족한 분이나 질환에 따라서 특정 영양소 보충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확히 챙겨주세요.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은 무조건 먹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닌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놀라움과 동시에 지금까지 당연히 좋다고 믿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까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다량 섭취를 하면 위험할 수 있는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는 항산화제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를 늦춘다. 암을 예방한다. 혈관을 지켜준다. 그러나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 임상시험에서 고용량 비타민 A를 먹은 흡연자 집단에서 폐암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고 혈액 응고를 방해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발표되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알약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오히려 암과 뇌출혈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불러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진료실에서도 실제 사례가 많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젊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년간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족이 제 손을 잡고 울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순간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노인에게 훨씬 치명적입니다. 간 독성, 골다공증 악화, 골절 위험이 더 커지지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항산화를 찾아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에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 과잉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고용량 보조제를 끊고 매일 당근, 시금치, 아몬드를 적절하게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몇 달 후 피부와 소화 상태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부족할 때만 보충하고 정상이라면 굳이 알약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뼈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보조제가 무엇일까요? 단연 칼슘입니다. 나이 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골밀도 검사에서 약간의 골다공증 소견이 나왔다는 말만 듣고 스스로 하루에 칼슘제를 2000ml 넘게 드셨습니다. 이 정도면 뼈는 단단해지겠지라며 안심했지요. 하지만 몇 년 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칼슘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 석회화와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칼슘은 뼈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남는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에게서 이 위험이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져 남은 칼슘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 결석이 생기거나 심장과 혈관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칼슘제를 챙기다가 신장 결석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칼슘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칼슘 자체는 분명 뼈의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형태와 방법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통해 조금씩 흡수되는 칼슘은 오히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멸치, 두부, 유제품, 시금치와 같은 음식은 천천히 필요한 만큼만 칼슘을 공급하지요. 여기에 햇볕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와 가벼운 운동을 더하면 보충제를 수십 알 먹는 것보다 훨씬 뼈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연히 칼슘은 부족하면 문제지만 과하면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잃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양보다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섭취를 할 때에는 내 상황에 맞게 알맞는 용량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액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고 상처가 나면 재빨리 멈춰야 하지요.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흐름이 지나치게 느려지면 혈전이 생기고 반대로 멈추지 못하면 출혈로 이어집니다. 은행잎 추출물 같은 항응고를 돕는 영양제는 바로 이 혈액의 균형을 인위적으로 흔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은행잎 보조제를 챙겨 먹으며 이제 치매 걱정은 덜었겠지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낙상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뒤 피가 멎지 않았고
심각한 부상으로 번졌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은행잎이 혈액 응고를 억제한 탓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단순히 치과 발치를 하다가 출혈이 멈추지 않아 큰 고생을 했습니다. 본인은 치매 예방에 좋다길래 먹었을 뿐인데 라고 말씀하셨죠. 문제는 이 허브 자체보다 노인들의 상황과 겹쳐질 때 더 커집니다. 이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은행잎까지 더해지면 피가 멈추지 않는 이중 효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출혈도 노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이죠. 더구나 과학적으로도 치매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사이의 치매 발생률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효과는 불확실한데 위험성만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보다 걷기와 대화가 훨씬 강력한 약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 가족 이웃과 나누는 대화가 실제로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지켜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노인분들까지 단백질 파우더를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만 충분히 보충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노화가 늦춰진다. 얼핏 들으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젊은 사람조차 무리하게 섭취하면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하물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에게는 훨씬 치명적이지요. 신장은 단백질 대사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가 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고용량 단백질을 계속 밀어넣으면 필터가 막히고 결국 기능이 망가져 버립니다. 제가 만난 74세 남성 환자분이 대표적입니다. 근육이 줄면 안 된다는 걱정 때문에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권장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챙기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극심한 피로와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오랜 기간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송두리째 흔든 셈입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고령자가 고용량 단백질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좋지 못한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고 인공감미료와 첨가제 때문에 위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옳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식탁에서 얻는 단백질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달걀, 두부, 콩류,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안정적이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와 균형을 맞춰줍니다. 실제로 8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섭취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근육량이 늘고 체력이 회복되었으며 활기를 찾아 행복한 노년 생활을 즐기셨지요. 여러분, 단백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용량보다 더 먹는 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진정한 건강을 원한다면 알약이나 가루보다는 밥상 위의 반찬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신장을 지키고 근육을 지켜 행복한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약국이나 홈쇼핑을 보면 패키지, 영양제 세트라는 이름으로 수십 알을 한 봉지에 담아 파는 제품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한 움큼 삼키면 오늘 하루 영양은 완벽해진 것처럼 포장하지요. 얼핏 보면 편리하고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약을 설명도 없이 한꺼번에 섞어놓은 칵테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충돌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이런 패키지를 장기간 복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6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에 끌려 매일 10여 알씩 들어있는 패키지를 몇 달간 매일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는 고용량 비타민과 여러 허브 성분이 겹쳐 들어 있었고 그것이 간에 과부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었는데 병이 낫지 않을까 하여 여기에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 같은 항응고 성분이 중복되어 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작은 잇몸 출혈조차 멋지 않아 당분간은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약물과 보조제가 서로 부딪히며 몸을 위협한 사례였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순합니다. 다 들어있다는 말은 곧 불필요한 것도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소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패키지는 편리함 뒤에 숨어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성분까지 억지로 밀어넣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겹치면 결국 간과 신장, 혈관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행복한 노후는 한 봉지의 알약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식탁, 햇볕 아래에서의 산책,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량의 영양제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지켜내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노후를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다량으로 섭취할 필요가 없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양제를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가 있고 오히려 노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복용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선별해 최소한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첫째, 마그네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강조하지만 사실 뼈와 근육의 균형에는 마그네슘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나지만 마그네슘은 이를 막아주는 조절자 역할을 하지요. 또한 신경 안정, 숙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고용량 칼슘과 달리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노인에게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필요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결핍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돕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며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감기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족할 때는 쉽게 피로와 잇몸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의사의 권고 아래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복용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정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시되 부족하다면 소량의 오메가3를 보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3가지에서 공통된 원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대안은 사실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인데요. 규칙적인 걷기 운동, 햇볕 쬐기,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잡힌 식사,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대화. 이 4가지가 제가 35년 동안 환자들에게 강조해온 진짜 보약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불필요한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차게 노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약국 진열대의 영양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단호히 피하고 필요한 것은 정확히 챙기며
나머지는 생활 속에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제가 경험으로 얻은 확실한 진실이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 긴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건강보조식품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피해야 할 것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는 최소한으로 보충하고 나머지는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얻는 것입니다. 걷기, 햇빛 받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사람과의 따뜻한 교류. 이 네 가지는 어떤 알약보다 강력한 행복의 약입니다. 노후는 길고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무심코 삼킨 알약이 병을 부를 수도 있고 작은 생활 습관이 행복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 없는 시간, 웃음이 가득한 날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